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재 이상철. 김가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 퇴근 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퇴근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례는 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 마트에 가는 거는 업무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출퇴근제가 된다는 건가요? 출퇴근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네,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란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취업과 관련해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제와 통상의 출퇴근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먼저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라는 건요, 법인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제는 그래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마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 즉 취업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통상의 경로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도중에 일탈이나 또는 중단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일을 마치고 마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출퇴근제로 된다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일탈이나 중단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출퇴근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한다든지와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그럼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사례같이 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를 데리러 간다든지 교육기관 같은 곳에 데리러 간다든지 아니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위치라든지 거리 그리고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겠네요. 네, 출퇴근제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사연 구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조모양입니다. 제가 평소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퇴근 후 필라테스를 종종 갔는데요. 저번 주에 필라테스를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제로 인정이 되나요? 안타깝지만 해당 사례는 출퇴근제로 인정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체력 증진이나 또는 취미를 목적으로 해당 필라테스 학원으로 이동한 것이었다면 출퇴근제로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연자분께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원에 방문하는 도중이었다면 출퇴근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최근 어린이집에 가던 도중 접촉사고가 났고 허리를 다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를 교육기관 또는 보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혹은 데려오는 도중에 발생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육기관에 데려다 주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는 28세 여자입니다. 퇴근 후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관리를 다 받고 나와서 집으로 가던 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도 될까요? 이번 사례는 관리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 시술과 같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별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주제에 대한 정리화면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